이재명 시장님 이전에 민선 성남시장들이 모두 구속됐었죠. 네. 예. 그런데 다르죠, 지금. 아주 네. 청렴하게 해오셨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비리에 엮인 그런 전인들하고 다르게 그 부동산 투기 세력과 싸워서 5천억이 넘는 개발 이 공익 환수를 해내셨죠. 그래서 역대급 최대 최고 성과라고 하는 아까 그 부동산 연구소장의 표현이 맞는 거죠? 제가 5,500억이 아니고 7,200억인가까지 했습니다. 다른 데서도 사실 이런 식으로 좀 해서 환수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국민의힘 토건비리 카르텔하고 이재명 시장이 사투를 벌였고 거기 나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대장동에서 한탕 해버려던 그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과 싸우느라고 힘이 많이 드셨을 텐데 그분도 아마 그들 중에 있어야 맞겠죠? 당연하지요. 만약에 예. 제가 저기 소유자면 예. 왜 그러겠습니까? 그럼 제가 제가 그냥 설계를 다 좀- 허가해줘 버리고 추가 예. 환수도 하지 말고 부산 LCT 있지 않습니까? LCT는 100% 다 민간업자가 다 가졌는데 거기는 시 돈으로 기반 시설까지 해줬잖아요. 1,000억 원. 그러니까 그분은 그쪽에 있는 게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설계 안에 설계가 있는데 공공이익 그 개발이익 환수 설계하고 그다음에 도둑 설계가 있다고 제가 줄곧차게 지금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 보고 자, 아주 이 기발하다고 대목이 생각했습니다. 중요한데요. 이 개발이익 환수 설계는 성남시장으로서 지사님이 하신 게 맞죠? 네, 공공 환수 설계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도둑 설계에 성남시장으로서 관여한 바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여기 개입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개입하면 직권남용이죠. 자, 이게 자, 국민의힘 의원님들 일부러 그렇게 방해하지 마시고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백혜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있는데 정영학인가 무슨 우긴가 하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토건 세력 배제가 이재명 시장의 방침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뒤에 철저히 숨었다.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얘기했고요. 이 도둑 설계에 티끌만큼도 관여한 적이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3중 장막 뒤에 숨었는데 예. 첫째는 은행 뒤에 숨었고 두 번째는 금전신탁 SK 뒤에 숨었고 SK 안에서도 특정 금전신탁이라고 하는 세 번째. 지사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이 도둑 설계의 주역 가운데 하나 있을 거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심지어 화천대유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공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마저도 저 보시는 대로 이재명 지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세요. 있을 턱 없지. 왜냐하면 전부 자금이 어쩌고저쩌고. 이재명 지사 싫지만 엎어씌우면 안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부의 구조 번지상 그 도둑 설계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하지도 않았는데 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 엎어씌우려고 할까? 그 이유가 뭔지 네. 느낌을 이렇게 분석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제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엄청난 개발 이익을 100% 민간에 주자고 한 게 국민의힘의 공식 당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동생이 돈 받고 뇌물 받고 감옥 갔습니다. LH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압력 때문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포기해서 이거 다 민간이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공공개발을 하셔서 다 환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막은 게 이들이고 이 중에 예를 들면 이 개발 이익을 일부 취득한 뒤에 이걸 누가 나눠 가질 것인지는 저희가 알 수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남욱 변호사가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정영학인가 이분이 얘기한 것 같은데 자기들은 토건 세력 배제 방침을 이재명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돈이 문제 아닙니까? 돈. 이 이익을 누가 가졌느냐? 다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예를 든다면 제가 마을 동네 모습 입장에서 도둑대들이 와서 막 마을 물건을 훔쳐가길래 제가 몇 사람 조직해가지고 그중에 뺏으러 가서 다 뺏어 오려고 했는데 이거를 못 뺏게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방해한 사람 때문에 저희가 70%든 50%, 60%밖에 못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 왜 그거 다 못 뺏어왔어?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도둑이 몽둥이를 든 꼴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꾸 여러 말씀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니까요. 첫 번째는 제가 인사권자 입장에서 이 도둑들의 물건을 되찾아오는 과정에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는데 그중에 일부가
저의 기대와 저의 요청을 반해서 뭐 일종의 도둑들과 연합을 했을 거라는 지금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제가 인사 잘못한 거, 또 제가 지휘하고 있는 그 직원 일부들이 오염이 돼서 이런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집값 때문에 고통받고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일할 맛 안 나고 소외감, 배제감 느끼고 분노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걸 막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지만 어쨌든 100% 이렇게 환수하지 못한 거는 저의 부족함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제도적 한계,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공공개발을 못하는 문제, 국민의힘이 방해해서 공공개발을 못하는 문제, 이런 제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것도 극복하고 제가 100% 환수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을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막아서 공공개발을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제도도 만들고 또 앞으로 개발이 완전 환수도 해서 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실망하시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병의 김용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아직도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계실까 봐서 다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개발이익 공익환수 설계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것이고 화천대유 게이트의 주역들이 한 민간 사업자들의 불로소득 취득 및 배분 설계, 제가 도둑 설계라고 규정하는 이 설계는 지사님이 아예 개입할 수 없는 구조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하고도 아무 관련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비행기 설계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저쪽에 있습니다. 돈 받기로 한 그들에게 그분이 있습니다. 이미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국감에서 말을 했고 김만배 씨조차도 이재명 시장을 인터뷰한 것 위에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녹취록에 등장한 그분은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이재명 지사가 아닙니다. 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국민의힘이 조작된 표적을 만들어서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만배 씨가 기자 시절에 쓴 칼럼을 분석해봤습니다. 저기 보시면요, 왼쪽부터 3개를 제시했는데 사적 친분이 없으면 그냥 직책으로 부릅니다.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과 친분이 있으면 그라고 부릅니다. 3번째 칼럼에서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친분이 없을 때는 조은영 구단 이렇게 부르다가 친분이 생기면 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어는 습관인 거 잘 아실 겁니다. 그 습관은 글을 통해서 고스란히 묻어나게 돼 있습니다. 친분조차 없는 이재명 지사를 김만배 씨가 그 혹은 그분이라고 부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둘러싸고 곽설, 홍설, 김설 등이 돌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오늘 자주 보이는 얼굴들인데요. 달갑지도 않고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입니다. 사실은 이 명단은 국민의힘 쪽에서 공개를 했는데 전방을 향해서 던진 수류탄이 참 안에서 터진 격이죠. 소위 50억 클럽 명단입니다.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천문학적 금액인 50억을 받았다. 이건 너무너무나 널리 알려져서요.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한테 제보가 하나 근래에 들어왔어요. 지난 2013년 6월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조국 방문 때 역대 최대 규모인 71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그중에 하나금융의 김정태 회장이 속해 있었습니다. 당시 곽 수석이 현지에서 발생한 김 회장의 아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대장동 개발에 함께할 금융사 혹은 돈줄이 필요했던 김만배 씨는 곽 의원을 소개로 김 회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김 회장이 중국 방문 당시에 진 신세를 갚았다는 그런 제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같은 대학 동문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최순실이라는 이름까지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곽수석을 청와대 청구한 이가 바로 최순실이라는 건데요. 초기 대장동 사건에서 등장하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변호인 박영수, 수사검사 윤석열입니다. 대장동의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이때 둘이서 사건을 축소해 덮었다. 이런 설이 여러 번 거론됐습니다.
이 박영수와 윤석열을 연결한 고리가 또 김만배 씨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몸통이고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곽상도 패밀리가 바로 그분이라고 아까 백 의원님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패밀리 가운데 그분이 있다는 거죠. 수사는 여기 집중돼야 합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돈 받은 자들에게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범인도 모두 다 저쪽에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쫓아야 합니다. 도대체 김만배가 챙겨야 할 곽상도 패밀리는 누군지,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지 규명하는 것이 화천대유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 단초입니다. 수사 결과가 뻔히 보이니까 도둑이 재발저리는 격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쪽, 그쪽에 범인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가로막으려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지사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지사님은 아무리 봐도 그분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제가 그랬으면 곽상도 이런 분한테 돈 드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장동 사업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 저 스크린에 보이는 청렴이익서 마련하셨죠? 네. 그래서 그분일 수가 없는 거죠. 돈 받은 자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인이고, 또 돈 받았거나 받기로 한 자가 그분인 겁니다. 지사님, 지난 9일에 지금 보시는 저 청렴 위반 서약,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개발직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배당금을 환수하는 게 좋겠다고 성남시 지금 권고하셨죠? 네. 예. 배당 중단 및 환수가 가능하시다고 보는 걸까요? 일단 법률적으로, 미배당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요? 미배당된 게 있으면 성남의 뜰에서 투자자에게 지급을 안 하면 되고, 이미 지급한 게 있다면 제 생각으로는 가압류 조치 같은 걸 해서 저는 자금 동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대응하라고 한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과 관련해서 좀 추가하면, 이게 실제로는 한 번도 이런 게 실행된 일이 없는데, 청렴서약을 하고 청렴서약을 어기면 협약을 해제한다. 이게 실제로 실행된 예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냥 다 넘어갔겠죠. 근데 저는 이걸 사실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당시 공기업, 지방공기업은 대상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들어가 있게 됐고, 그걸 활용해서 지금 부패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즉각적으로 그날 밤에 이 공문을 만들어서 성남 야밤에 보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협약을 해제하게 되면 법 이론적으로 기존의 협약 얼마를 나눈다, 이게 전부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라도 나머지 개발 이익은 성남의 뜰이 50% 플러스 일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남의 뜰에 다 귀속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성남시 거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제대로만 하면 전부 환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돈을 다 딴 데 써버렸다면 이제 그것들은 이제 신용불량이 되겠죠. 돌려주지 않고 딴 데로 은내겠다면. 그리고 그 싹 설계 얘기 자꾸 하시는데, 아까 말씀처럼 저는 하나은행이 주관사인데 제일 돈도 많이 되고, 거기 참여사들이 금융기관인데 돈은 당신들이 다 되고, 왜 그 안에서 이익 배분을 1% 또는 6%에게 이렇게 몰아줬냐를 저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하나은행에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